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올린 영상에서 제가 그 환율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찍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로 다음날 오늘 환율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율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전반적인 환율의 개념에 대해서 또 우리가 투자에 또 연관지어서 환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런 거시경제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뭐 부동산 세법부터 시작해서 정책, 인간의 심리, 그 다음에 가격, 동향, 그 다음에 지역 호재, 그리고 이렇게 거시경제, 그리고 환율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외에 뭐 더 많이 아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투자자로서 살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 물정에 좀 밝아진다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투자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좀 세상 물정에도 좀 어둡다, 어두운 면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환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환율 일단 기본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하실게요. 환율은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에 만약에 1,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환율은 이제 돈의 교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주면 1달러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달러였는데 환율이 이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만약에 올랐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환율이 상승했다고 하는 거예요. 환율 상승.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옛날에는 1,000원 주고 1달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1,200원을 해야지 1달러를 교환할 수 있게 되니까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가격이 물건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수출에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예전에 그 1,000원으로 1달러 사올 거,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경우에도 원화 가치 하락하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와서 그 수입 그 석유라든가 이런 걸 사와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환율이 1,200원,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갔다. 이거를 환율 하락이라고 하고요.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역으로 이렇게 그 수입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지만 왜냐하면 예전에는 1,300원으로 해서 사온 거를 지금 1,000원이면 사올 수 있으니까 수입 물가는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가 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제품들이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수출에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정설이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재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요건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환율 상승과 하락에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환율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되실 것 같고 이게 처음에 어려우면 자꾸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암기하셔서 그리고 이제 환율이 또 우리가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환율은 경제의 어떤 체온계 같은 거예요. 체온계.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신호가 뭐죠? 일단 열이 오르죠. 열이 오르서 열이 가파르게 오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큰 거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언제가 있었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전에 IMF 때도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 작년 연말에도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은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달러를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했죠. 환율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달러 외화 예금을 사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았죠. 그때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는데 오늘 보니까 환율이 다시 1,300원대를 넘었어요. 1,300원대를 넘었고 슬슬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다고 하면 이 환율이 오르는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왜 지금 오르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그 것이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히니까 금리를
다시 원래는 좀 인하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리를 다시 인상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다는 이게 생각들이 여론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그러면 금리가 미국하고 이제 금리가 격차가 벌어지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똑같은 돈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이자를 한 더 주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그 돈을 맡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투자자라면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데를 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에 돈이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달러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하게 된다는 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환율 자체가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금이 미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거나 지금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일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마 그 우리나라 금리가 결정이 될 건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동결을 예상하다 보니까 그게 저는 좀 오늘 같이 금리가 환율이 좀 많이 오른 이유가 그런 게 좀 선반영이 돼서 선반영이 돼서 미리 환율이 오른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 동결이 될지 금리가 인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뭐 동결일 수도 있지만 또 좀 인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인상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금융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그것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경제는 좀 아무래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신대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그러면 치료약을 써야 되는데 이 치료약이라는 게 바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낮추려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치료약으로. 근데 이거를 금리를 약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금리를 올리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가 펀더멘털이 강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이렇게 경제가 지금 연속 무역 절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요번에 그 동결하려고 했던 이유도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동결하려고 했는데 지금처럼 환율이 어, 뛰게 되면 또 이것도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영끌족들이 가뜩이나 지금 그나마 지금 대출금리가 좀 내려가서 조금 이제 순통이 튀었는데 이 영끌족들이 이제 대출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거에 맞물려 그 역전세도 요즘 심각하죠. 그래서 물론 대출이 풀리게 돼서 대출도 그 역전세 전세자금 태그 대출로 전세를 맞춘다 하더라도 이것도 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또 그런 비용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될 거는 이런 환율 부분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자들. 그래서 환율이 얼마까지 오르는지 또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열이 얼마나 나는지 또 이게 그 약 처방으로 인해서 온도가 체온이 내려가듯이 환율도 떨어질지 이런 것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당시 그 요즘 좀 거래가 좀 금매 위주로 좀 거래가 활발히 됐었는데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게 되면은 거래가 좀 약간 좀 침체되거나 거래가 좀 멈출 수도 있어요. 작년 연말 그랬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시점이 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낙관론과 비관론은 존재합니다. 근데 무조건 비관론만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렇다고 또 낙관론적인 얘기만 들으면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다 보면 망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전망도 중요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요번에 급매물 잡으셨던 분들은 대출 없이 이미 현금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거를 영끌해서 무리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대출 없이 그냥 사신 거거든요. 무료 없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은 타이밍에 무료 없이 사는 거는 오케이다. 하지만 지금 막 이거를 막 영끌해서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또 영끌해서 또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개인마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해서 이런 부분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투자를 지금 좀 많이 벌려놓으신 분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또 상담 받으셨던 분 중 한 분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좀 과감히 손절하시더라도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정말 좀 큰일 날 수가 있다.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최악의 경우를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그 처분하실 거는 빨리 정리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음, 포트폴리오를 갈아탈 건 갈아타는 방향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설명 오늘 한 줄 평은 그거예요. 환율을 예의주시하자. 환율 예의주시하고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동결이 될지 아니면 금리가 인상이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